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박진영입니다. 급등과 급락을 오가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계좌는 좀 안녕하신가요? 자, 여러분의 계좌를 빨갛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베스트 트레이딩맨 일부 스페셜 정말 좋은 이야기 준비했으니까요. 자, 오늘도 전문위원들의 이슈와 전략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이야기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배트맨 일부 스페셜 지금 바로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과 끝 책임져주는 여승재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가 좀 금방 가는 것 같아요. 늘 빨리 가죠. 맞습니다. 시간이. 네. 맞아요. 또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도 더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시장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다행히 빨간불로 마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어제만큼 강한 상승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양시장 모두 빨갛게 마무리했다라는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외국인 수급이 이제 현물 쪽에서는 좀 오락가락했어요. 네, 장 초반에. 맞아요.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는 시장 장 초반에 흔들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외국인 선물 수급이 또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또 유지가 되면서 오늘 상승 마감을 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미국 쪽에서의 중재 이런 부분들이 약화된 투자 심리를 조금 진정시켜 주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도 이 첨단 소재 부분 관련해서 한국에 제공할 의사가 있다 이런 제안을 했다는 소식도 들려주고 그랬었는데요. 자, 이번 주 7월 둘째 주 마감은 됐지만 또 주말에 또 다음 주에 또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시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좀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요일 날 참 인생에 남을 수 있을 만한 중요한 내용을 준비했으니까는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이벤트 같은 경우는요, 저희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내일 진행되는 강연에도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석 예약 받고 있습니다. 02-3153-2664번으로 전화 주시면은요, 참석 가능하니까 전화 주시고 꼭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가는 종목만 가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특징주들이 있었는데 한번 쭉 살펴보시죠. 오늘은 그래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또 5G 통신 장비주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제가 체크포인트, 시장 체크포인트에서 현대차의 그 코나 EV 인도 시장 19일 날이죠. 9일 날 출시 예정 말씀드렸고, 또 오늘 LG화학에서도 미국의 제2 배터리 공장 검토 이런 소식이 올라오면서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일진 머티리얼즈, LNF 이런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 흐름, 바닥권에서 강세 흐름을 좀 보였다라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현대차의 전기차 코나 EV의 인도 출시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짚어봤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역시나 또 이번 주에 이 전기차 강한 모습이 보여졌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른 이야기도 있었는데 일단 또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러시아와 관련된 이슈가 하나 또 있었죠. 네, 러시아에서 이제 고순도 불화수소 한국에 공급 제한이 있었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투자 심리를 조금 이제 약화된 투자 심리를 조금 이제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소식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이 고순도, 불산화수소 이런 부분들을 또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장비 실제로 쓸 수 있는지 시험을 거치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하실 필요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좀 우호적인 소식이 나왔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지금 일본의 그 첨단 소재 수출 규제 그리고 한국 정부의 매년 1조 원 지원 방안 이런 계획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과거에도 이런 좀 유독성 화학 물질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개발하려고 했지만 그 위험한 작업장 내에서 이제 근로자들이 그 희귀 질병이라든지 불치병 이런 부분들에 좀 노출이 되는 사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생산 시설, 생산 공장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또 거부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내용이긴 합니다. 이걸 그런 측면에서 또 러시아에서 이런 제안을 했다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호재로 적용이 된다라는 점은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사실 러시아산 품질에 대한 의문 때문에 이게 과연 호재로 작용이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 그래도 너무 뭐 걱정 안 하고 그래도 괜찮은 좀 호재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이어서 좀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좀 엇갈리는 흐름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수급 어떻게 들어왔었는지 한번 봐주시죠. 또. 자,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금융 투자 위주로 좀 매도가 좀 진행이 됐는데 장 막판에 매수로 또 바뀌었어요. 그만큼 그 코스피 시장에서는 금융투자의 매수로 바뀌고 코스닥은 여전히 이제 매도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사실 지수 예측을 하기는 좀 힘들고 좀 개별 종목 대응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그래도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동반 매수한 업종은 IT 하드웨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업종에 대해서는 동반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이 포착이 되었고요. 근데 또 동반 매도가 진행된 업종이 있어요. 오락 문화, 엔터주들이죠. JYP 엔터라든지 뭐 SM,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오락 관련된 엔터주들한테는 또 동반 매도가 진행되는 것들이 좀 포착이 되었는데요. 아마 엔터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투자 의견 쪽에서 좀 부정적으로 드렸던 것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버닝썬 게이트 사건 그런 이슈서부터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한일 갈등이 또 엔터주들한테 불똥이 튈 우려가 생겼다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엔터주들은 조금 더 이제 보수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친환경 자율주행차 제가 많이 강조를 해드리잖아요. 그 친환경 자율주행차에는 뭐가 들어가요? 5G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인공지능도 들어가고요. 굉장히 융복합된 산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분명히 하반기 수익 나오는 종목들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엔터주는 변수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의견 주셨고 대신 코스닥 안에서 친환경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섹터 조금 더 관심 갖고 지켜보자라고 또 시황 정리까지 해주셨습니다. 늘 이렇게 함께 시황을 보니까 조금 더 시장이 머릿속에 크게 그려지는 것 같고 투자에 대한 방향이 좀 더 잡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한 이슈 조금 더 깊게 파보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와 투자 전략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투자 전략입니다. 오늘의 이슈부터 보시면요. 일본의 첨단 소재 수출 규제가 오히려 우리 반도체주의 전화 위복이 되어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 건가라는 질문을 좀 주셨고요. 이에 여승재 전문위원은 디램 가격 상승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계속될 반등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한일 갈등,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처음에는 많이 악재가 아닐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가 오히려 잘 올랐고 외국인 매수도 꽤 그동안 안정적으로 들어왔던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신문, 언론 보도에서 네. 이런 의견을 많이 좀 올렸던 것 같고, 일부 증권가에서도 그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재고 감소, 그리고 또 디램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 때문에 7월 첫 주, 그리고 둘째 주 또 외국인 수급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주워 담았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그러면 정말 그렇다면
6월 달에 수급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6월 달까지 외국인이나 기관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주구장창 팔다가 7월 달 들어와서 매수를 한 것이냐를 확인해 보면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또 수급 공략주, 수급 종목들 리스트를 보여드리면서 적극 또 추천 의견을 드리잖아요. 수급 그렇죠.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다시 한번 좀 강조되는 부분인데 제가 수급을 좀 체크해 봤어요. 체크해 봤더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6월 마지막 거래일, 아니 마지막 10거래일, 그러니까 7월도 지금 10거래일이 지난 거잖아요. 2주. 5거래, 첫 주 5거래, 둘째 주 5거래일. 그럼 6월 마지막 10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팔았을까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6월 마지막 10거래일 동안 6,238억 원을 매수를 해서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6,328억.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805억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7월 1일서부터 오늘 장 마감했을 때까지 외국인은 얼마를 매수했느냐? 6,346억 매수했어요. 얼마 차이가 나지 않죠? 이미 반도체 D램 가격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가격이 어느 정도 바닥을 친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이 제시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 이제 삼성전자 좀 차트를 보시면은요. 한번 삼성전자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보시면 바닥은 어디서 잡혀 있어요? 5월 달에 잡혀 있잖아요. 5월 달에 단기평선 이중바닥 만들고 21선 상승 변곡점을 만든 시기는 6월 초죠, 6월 초. 6월 달서부터 계속 매수했어요, 외국인들은. 그러니까는 지금의 7월 달 들어서 외국인 순 매수가 지속되는 것이 일본의 첨단 소재 수출 규제, 물론 영향이 있겠죠. 물론 그게 어떤 영향이냐면 시장 경제의 논리거든요. 시장 경제. 어떤 수요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수요가 생겨나거나 수요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공급자 측면에서의 감산, 재고 조정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가격이 올라간 D램 가격이 올라간 이유가 더 크죠. 그러면은 기존의 반도체를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불확실해진 거잖아요. 시장 전망이 불확실해진 거다 보니까는 재고 확보를 하기 위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따라서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6월 마지막 10거래일 동안 외국인은 2,162억 매수했고요. 기관은 734억 매수를 했어요. 7월 달 들어서 외국인은 2,670억, 기관은 823억.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첨단소재 수출 규제로 인한 반도체 수요자들의 심리 불안이 영향을 미친 것이 더 크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D램 가격이 올랐다고는 합니다. D램 익스체인지에서 오늘 발표된 결과를 보면 가격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 그것이 바닥을 치고 어느 정도의 수요자 입장에서의 재고 확보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건지 아니면 앞으로 업황 개선으로 인해서 추세적으로 가격 상승을 보일 것인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전망을 하느냐는 지금은 이제 시간이 좀 제한적이니까 내일 강연의 시간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설명 너무 잘하시는데 딱 궁금한 포인트에서 딱 끊어주셔가지고 내일 꼭 강연회를 가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말 설명해 주신 대로 6월에도 삼성전자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았다라는 건 이미 이런 가격 인상에 대한 흐름 그리고 반도체 업황의 개선에 대한 흐름을 보고 미리 움직였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닐까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업황에 대한 이야기,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더 알면요. 제대로 된 투자 방법이 보일 수밖에 없겠죠. 내일 강연에서 조금 더 심화된 교육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꼭 참여해 주시고요. 내일 오시면은 어떤 이야기들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을지 한 번만 더 소개해 주세요. 자, 하반기의 수익은 여기서 나온다입니다. 주제는. 그리고
수익을 내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제가 이제 수급 공략주 지금 새롭게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그러니까 업황이 좋아지는, 그리고 개선될 수 있는, 그리고 수급이 어디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먼저 캐치하고 간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강연에 오시면 집중해서 보셔야 될 부분들을 제가 콕콕 집어서 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실현해 나가실 건지에 대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고기 잡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신다라고 하니까요. 내일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 토요일입니다. 서울 을지로에 있는 유한타증권 3층에서 여승재 전문위원회 강연회가 진행되고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어집니다. 자, 전화 예약하시면 좋은데요. 023153-2664번으로 전화 주시면은요. 참석 예약 가능하니까 꼭 전화 주시고 내일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대로 된 시장 이야기, 제대로 된 교육, 장중에도 계속해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 검색창이 있을 거예요.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치고 입장해 주시면 되니까요. 함께 들어오시고 시황 교육도 꼭 받아주시길 바라고요. 자, 들어오시면은요. 여승재 위원의 시황 분석 자료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따가는 종목 상담도 진행이 됩니다. 내 종목 고민 있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문자 모두 열려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 샵 4989번으로 원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꼭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바로 종목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은 수급이다. 수급 종목 파헤치는 수급 작전 타임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또 여승재 위원이 어떤 수급 관심주를 가지고 왔는지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바로 만나볼게요. 네, 먼저 여승재 위원이 주목한 코스피 외국인 매수 종목입니다. 네이버, LG디스플레이, 삼성 STS, 현대모비스, 카카오까지 5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코스피 기관 매수 종목도 보시면요. 만도,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일진머티리얼즈, 포스코케미칼 이상 5종목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수급이 좋았던 종목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에서 현대모비스가 외국인의 수급이 괜찮다라고 나왔는데 이 종목부터 먼저 볼까요? 네, 현대모비스에서도 이제 어제 좀 좋은 소식이 나왔었어요. 러시아 포털 사업자 얀덱스와 함께 협력을 개발한 완전 자율주행 플랫폼 기반의 그 차량을 11일 공개해서 올 연말까지 자율주행 플랫폼 차량을 100대까지 확보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소식을 좀 들려주었습니다. 자, 제가 그동안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계속 기업 이쪽에서도 좋은 진행되고 있는 소식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친환경 자율주행차는 관심 갖고 보셔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관심을 갖고 보실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죠. 그 부분도 제가 내일 강연회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좀 첨언을 해드리자면 원천 기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업 입장에서는. 원천 기술, 자율주행, 인공지능, 모든 첨단 IT에서는 원천 기술이 중요하죠. 그러면 한국 기업 중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원천 기술을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은 어디가 있느냐? 현대모비스하고 만도예요. 그렇죠? 주가가 뭐 20만 원대다라고 해서 비싸게 보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냥 2,000원짜리 뭐 만주 살 거를 23만 원이니까 조금 덜 수량이 좀 줄어드는 것뿐이지 투자는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해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죠. 지금 차트상 주가 흐름을 보시면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위로는
또 주가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2018년도 저항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저항을 또 극복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급하게 서두르실 이유가 없어요. 전혀 서두르실 이유가 없고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투자의 마인드로 이 현대모비스를 보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세세한 가격 전략은 제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번 주에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지지와 저항을 볼 거냐, 수급 공략주를 어떻게 전략을 짜서 대응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 오픈 채팅방에서 방송 참여 안내해드리면서 진행을 했거든요. 들어오셔가지고 설명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수급 종목 리스트, 수급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수급 공략주가 아니다 하더라도 다 설명을 드리거든요.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들. 그래서 지금 상승 추세 유지되어 있고요. 위로 저항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좋겠습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해서 현대모비스가 정말 중요하다, 원천 기술이 중요하다라면서 현대모비스와 만도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이 현대모비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바로 뒤에 이 기관 관심주의 만도가 있어서 아마 이 만도 이야기를 또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관 매수 관심주의 만도가 사실 7월 초부터 계속해서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주가 계속 올라왔는데 오늘도 강했더라고요. 네. 어제는 완성차 종목들의 주가가 조금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어제도 만도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증권가에서 2분기 실적 관련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목표 주가를 좀 하향 조정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주가는 지금 거의 뭐 6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이거든요. 큰 폭으로 뭐 급등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죠? 구조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적극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이번 주 월요일에도 드렸죠. 그리고 아직 마무리된 건 아니죠.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지까지만 확인하세요. 오히려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그것이 바닥이다라는 또 분석이 제시될 수 있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실적 시즌에 어닝 쇼크 발표했는데 주가는 반등 주고 올라가는 경우. 그런 경우 있죠. 만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만 일단 좀 관망을 하시면서 좋은 가격 잡아가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도 2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 일단은 좀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타이밍 잡아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코스닥 수급 관심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이 많이 산 코스닥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많이 샀던 종목입니다. 이노와이어리스, 솔리드, 고영, 포스코 ICT, 서진시스템까지 5종목이고요. 자, 이어서 코스닥에서 기관이 많이 산 종목도 보시면요. 대주전자재료, 동훈하나텍, HFR,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SK머티리얼즈까지 5종목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노와이어리스가 계속해서 눈에 띄고 있는데 이 종목도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온 만큼 7월 초부터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이노와이어리스가 이제 뭐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뭐 오유솔루션이라든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제 유독 강한 모습은 아니에요. 강한 모습은 아니지만 추세가 상승 추세를 굉장히 견고하게 잘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노와이어리스 기업에 대한 조금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이 이노와이어리스는요 2가지 사업 부문에서 매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선망 제품군하고 스몰셀 제품군에서 매출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 관심 갖고 보실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스몰셀 제품군입니다. 지금 통신사에서 5G 관련돼 가지고 이제 계속 설비 투자 진행해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KT도 그렇고 뭐 통신사 LG U+도 그렇고 건물 내부에서 원래 소비자들이 내부에서 5G가 터지지 않는다.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많이 들었어요. 예, 내부에서 터지지 않는다. 그런 소리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스몰셀 제품군 중에서 인바운드 쪽으로 이제 장비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건물 내부에서 집이나 카페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이런 소형 내 안쪽에서의 통화 품질을 높여줄 수 있는 제품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필요해진다라는 부분이죠. 필요해진다. 해서 이노와이어리스도 주가 흐름이 꾸준한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상승의 하단 추세에 아래 꼬리를 달아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노와이어리스는 상승의 추세대를 만들고 있고 다만 상단선에서는 매수는 좀 보류를 하고 하단선 가격 부분에서 공략을 하자라는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최고가 기록할 때였어요. 여기서 매수하지 마시고 조정 줄 때 매수를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지금 하단선에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아래 꼬리라는 뜻이 뭘까요?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충분히 위쪽으로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노와이어리스 추세적인 흐름이 좋다라고 하면서 슬슬 저가 매수,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바라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코스닥 기관 매수주도 봐야 되는데 유독 이전 수급 공략주들이 이쪽에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차트 어떤 것도 볼까요? 자, 오늘은 코스닥 기관 종목에서는 이제 대주전자재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주전자재료 종목은 이 전자제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그 전자 부품용 소재 기업이거든요. 이번 주에 17.51% 상승을 했어요. 차트를 보시면은요. 근데 이 대주전자 재료도 제가 수요일 날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수급 종목 리스트에 올려서 보여드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전략이라는 것이 있죠. 매수를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따른 대응 전략까지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오늘 최고가가 21,750원인데요. 21,000원서부터 22,000원 가격은 저항이니까 매수하지 마시고 이 앞전에 제가 수급 종목으로 올려드렸을 당시에 매수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매수하지 마시고 향후에 전략을 말씀을 드렸으니까는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지와 저항. 내가 어디에서 매수 접근을 할 것이며 어디에서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볼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더 중요한 내용을 내일 하반기 수익을 내는 방법,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하나를 봐도 정말 철저하게 교육이 되는 그런 유익한 시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내일 을지로에 있는 유한타증권 본사 3층에서 진행되는 여승재 전문위원회 강연회에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열리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동안 우리 위원님이 많은 수급 공략주를 주셨는데요. 혹시 오늘도 준비된 종목이 좀 있을까요? 아니요. 오늘은 준비를 하지 않았고요. 네. 내일 말씀드릴 거예요. 내일요. 내일 말씀드릴 알겠습니다. 거고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이번 시간이 이제 5번째 시간인데 1주차, 2주차 해가지고 4종목을 수급 공략주로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쵸. 그리고 이번 주 초에 월요일서부터 7월 1일에 수급 공략주 포스코 ICT를 계속 반복적으로 차트를 올려드리면서 매수 구간을 표시해서 올려드렸었거든요. 이런 부분 좀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ICT 이제 전기차 충전 사업 매각 이슈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정확하게 5,400원 가격 부분에 이렇게 선을 그어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자, 월요일서부터 이런 장대 음봉이었어요. 월요일 날. 마이너스 5.13%까지 내려가는 음봉이 발생이 됐지만 제가 시장 상황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뭐 다음날 바로 매수하세요가 아니고 조정 시에 매수 관점 의견을 드렸단 말이죠. 그럼 그 가격이 손절가도 굉장히 짧게 5,300원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5,300원에 손절하는 것이 두려우냐?
그 짧은 손절도 두렵다면 주식 투자하시면 안 돼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5,400원 가격 구간에서는 매수할 수 있다라고 또 무료 방송에서도 언급을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시장 흐름과 큰 차이 없이 7월 10일서부터 해서 반등이 나타났죠. 지금 이 5,630원 오늘 금요일 종가 자리에서 또 접근을 하기에는 또 부담스럽잖아요. 외바닥 반등인데. 그렇죠? 사야 할 타이밍은 따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특히 좀 시간이 제한적이라서 다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동원 아나텍 같은 경우에도 제가 PPT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은 그냥 채팅창에 뭐 얼마에 매수하세요. 손절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동원 아나텍이 하고 있는 사업 내용과 그리고 월간 가격 흐름, 주간 가격 흐름, 일간 가격 흐름까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가격을 잡아드렸거든요. 그 가격이 5,700원 이하, 6,700원 이하, 6,500원까지였어요. 그게 정확히 7월 10일 날 가격을 주고 지금 3거래일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업 내용을 먼저 보고 유리한 가격에서 잡아 들어가는 것이 되겠죠. 그 외에도 뭐 BH 같은 경우에도 제가 17,500원 가격 구간 그리고 손절가는 17,000원. 그러니까 굉장히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매수하실 수 있는 구간에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KC텍은 5월 3일 수급 공략주죠. 많이 조정받지 않았어요. 제가 KC텍은 많이 조정받는 거의 가격이 아니고 이날 가격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요. 7월 3일 이제 저녁에 방송하면서 7월 3일 캔들 시가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 15,000원 가격이 좋은 가격이었죠. 지금도 근데 아직 많이 안 올라갔어요. KC텍 같은 경우에. 그리고 조금 더 20일 이평선의 이중 바닥까지도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KC텍까지도 좀 관심 갖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성재 전문위원회 수급 공략주 그야말로 포텐이 정말 충만한 종목들이다라고 지금 흐름 보니까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수급 탄탄한 종목들 내일 조금 더 종목도 더 알려주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네, 내일 종목까지. 맞습니다. 종목을 하나씩 네. 좀 뜯어가지고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워낙에 교육은 정말 제대로 시켜주는 분이라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여성재 전문위원회 수급 공략주 내일 강연에 오시면은요, 조금 더 자세하게 업황부터 종목까지 철저하게 분석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수급 좋은 종목들, 수익률 내는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 내일 강연에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을지로에 있는 유한타증권 본사 3층에서 열리고요. 2시부터 4시까지 내일 열립니다. 내일 진행되니까 꼭 와서 봐주시고요. 02-3153-2664번으로 전화 예약 주시면 가능하니까요. 자, 놓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또 저희 종목 상담 진행되는데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 문자 모두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샵 4989입니다. 이 번호로 원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또 금요일이죠. 한 주의 시작과 끝을 책임져 주시는 만큼 다음 주 시작을 위한 체크포인트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체크포인트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실게요. 네, 다음 주 시장 체크포인트입니다. 일단 오늘 도쿄에서 한일 실무 협의가 열렸죠. 이 내용이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자, 다음 주 또 연준 주요 인사들의 통화 정책 입장이 발표됩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국 경제 지표의 발표도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 그리고 미국의 6월 소매 판매 등 주목할 만한 지표가 눈에 띄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일본이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한 가운데 다음 주 목요일인 18일이 답변 시한다라는 것도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에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네, 다음 주에도 챙겨야 될 게 되게 많아 보이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한일 분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체크해 보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오늘 그 실무협의 내용이 아직 뭐 구체적으로 올라온 것이 없어서 네, 제가 이렇게 그렇죠. 해석을 해드리기가 굉장히 좀 난감하긴 한데 분명히 이제 내용이 올라오긴 할 거예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다음 주 초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적극적인 중재를 나설 것이다. 미국 국무부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런 적극적인 의사를 좀 표현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사실 그 무료 채팅방이나 이 부분에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어요. 주중에. 이 부분은 한일 양국가 간에 해결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게 정치적인 부분에 또 양국 간의 그 역사적인 갈등 이런 것이 엮여 있기 때문에 둘이서는 해결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국의 중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미국의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1일 날 일본에 가서 또 어떤 얘기를 하고 한국에는 17일 날 또 방문을 한다. 그리고 오늘 또 뉴스가 나왔죠. 미국 국무부 그리고 의회에서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부각이 됐다가 완화되었다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18일입니다. 18일 날 한일 청구권 요 중재 요 부분이 있어요. 또 요것이 한 답변 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어떻게 하느냐. 일본은 지금 명분을 쌓으려고 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18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가 부각되는지 좀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일단 오늘 저녁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부터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주 18일쯤에 우리 정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시장 반등을 이끌고 있는 게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발언이 다음 주에 여는 총재들이 발언을 좀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간단히 좀 살펴주시죠. 네, 사실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하원 그리고 상원 의회 청문회에서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죠. 더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제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반등은 일본의 부분보다도 이 금리 인하에 더 주목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요.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에 그 시사하는 발언을 하긴 했지만 여는 위원들 주요 연준 위원들의 의사가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엇갈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해외 금융시장 그 일각에서는 어떤 의견이 제시되고 있냐면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이 이 양호한 경기 지표와 괴리가 생기면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또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핵심 근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잘 나왔어요. 그리고 실업급여 청구 건수도 양호하게 발표가 되었고요. 다음 주에 또 경제지표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보셔야 돼요.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꼭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이슈들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이슈 내가 일일이 체크하기 어렵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스마트폰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니까 꼭 함께 해주시고 다음 주도 일일이 이 시장 대응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종목 상담 바로 진행이 될 텐데요. 자, 궁금하신 분들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498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바로 그럼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시작할 때부터 정말 많은 전화 문자 들어오고 있어서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5097님께서 남겨주신 오이솔루션부터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홀딩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익률 372% 기준가 어떻게 잡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기억이 납니다. 이분 지난번에 상담 한번 주셨던 분이고 조금 더 가져가자라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10% 강하게 올라왔었죠.
네, 지난주 수요일이죠. 7월 3일 날 제가 상담을 해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제가 작년 12월 달 14,000원에서 14,500원 자료, 제가 동훈 아나텍도 자료를 만들어서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아요. 제가 무료 방송하면서도 똑같이 자료, 그 당시 12월 달에 보내드렸던 자료를 그대로 보여드렸어요. 실제로. 그 가격이 14,000원에서 14,500원 가격 구간, 작년 12월입니다. 근데 이게 진정한 추세적인 상승이죠. 그리고 오늘도 사상 최대 실적, 전망 이런 부분에 의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수급도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 그 저항받는 수급을 저항받는 가격을 수급으로 돌파를 시켰다라는 부분이죠.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어제까지는 기관이 연속 순매수했고 오늘은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저항을 돌파를 시킨 가격 흐름인데요. 제가 기준 가격 다시 잡아드리겠습니다. 370% 굉장히 높은 수익률 축하드리고요. 5만 원 가격으로 제가 홀딩 의견 드렸어요. 분명히 지난주에 5만 원 가격 7월 3일 날 5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보유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홀딩 하시는 기준 가격을 제가 조금 높여 드릴게요. 얼마로 높여 드리냐 하면 자, 여기가 되겠습니다. 62,000원. 자, 62,000원은 앞서서 5월 29일이죠. 5월 29일 날 그 전에 최고가 경신하는 흐름에서 윗꼬리 달고 마감했고 5월 29일 음봉의 시가가 62,200원입니다. 그리고 5일선 따라 올라오면서 자, 보세요. 어제 장중 저가가 62,200원이에요.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지지와 저항 교육해드렸는데요. 음봉의 시가는 저항이다. 그럼 저항을 돌파했으면 지켜야죠. 시가가 얼마야? 62,200원. 어제 장중 저가 62,200원. 괜히 이런 가격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따라서 62,000원 홀딩 익절하시는 기준 가격으로 제시를 해드릴게요. 62,000원 이탈하게 되면 분할로 일부 차익 챙기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55,000원 이탈하지 않는 이상 쭉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4,000원대 사셔서 지금 69,000원 근처까지 갔으니까 정말 큰 수익이 나셨는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수익 조금 더 요 전략 가지고 극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어서 전화 들어와 있어서요. 바로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서암기계공업, 예. 서암기계공업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오늘 좀 비싸게 샀어요. 6,900원에. 6,900원에 예. 몇 퍼센트? 20%. 20% 갖고 계세요. 자, 그럼 바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가가 아주 높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거 최근에 올라올 때 매수하셨죠? 예. 예. 근데 서암기계공업이 이번 주 화요일 날 30% 상한가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수요일도 상승했고, 근데 오늘은 한 마이너스 4.48% 조금 소폭 조정받으면서 마감했는데 왜 급등을 했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왜 급등했는지 모르고 매수하시면 어떡해요, 어머니? 그렇게 말이지, 예. 예. 아니, 급등을 하면 왜 급등했는지 정도는 좀 찾아보시고 매수를 하셔야죠. 그냥 매수를 하시면 어떡해요. 누가 추천하길래, 예. 깔아놔 놓고 샀거든요. 아, 추천을 했어요, 누가? 예. 급등을 했는데, 예, 그래가지고, 7,100 몇십 원 가는 거 보고, 6,900원에 깔아놨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밑으로 걸어놓고 매수하라고 그랬어요? 예. 이거 차트 보고요. 좀 무책임한 거죠. 차트 보고 상한가 가고, 예? 상한가 가고 이런 종목을, 예. 이런 종목을 아무것도 모르시는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그 추천하신 분하고 아무런 상관은 없겠지만, 예, 없어요. 예, 아무런 상관이 없겠지만 누가 살 줄도 모르는 종목을 그 방송에서 이런 차트 보고 기술적인 추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가 추천하는 거 보고 그래가 듣고 매수했어요. 서암기계공업이 급등을 한 이유는요, 어머니. 예, 일본이 예, 그 첨단 소재 수출 규제뿐만 아니고 예, 공작기계, 원래 기계류는 일본이 굉장히 앞서 있어요. 예, 한국 예, 기업들이 수입하는 그 공작 기계류가 일본에서 들여오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공작기계 서암기계공업이 하는 사업이 시장에서 살짝 부각을 받은 거예요. 반사 예. 수혜를 볼 수가 있다. 예.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서암 기계공업이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런 게 일시적으로 이제 자극을 줘가지고 급등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어머니, 미국에서 적극적인 중재를 하겠대요. 예, 그리고 그 중재가 잘 돼가지고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유지시켜주고 이 한일 간의 이 경제 마찰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서암기계공업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려가겠네. 예, 다시 내려가겠죠, 그러면. 그죠, 예. 어머니? 예, 그래가 오늘 예, 상담 받고 내일 아침에 탈났고 예, 내일은 휴장이에요, 어머니. 예, 월요일 날 월요일 하셔야 돼요, 월요일 예, 날. 월요일 근데 탈났고. 오늘 한일 실무 협의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아직 소식이 안 올라왔어요. 제가 또 예. 방송 마감하고 또 체크하고 알아보겠지만 이제 그 요인에 따라서 월요일 날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도 있고 또 급락을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손실이 커지시면 안 되니까 예, 예, 제가 리스크 관리하는 그 가격만 일단 제가 제시를 해드릴게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6,500원. 예, 아이고 그만큼 내려가야 됩니까? 6,500원까지는 일단 지켜보셔야 돼요. 아, 지켜보라고요. 예. 6,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하셔야 돼요. 예, 예, 그건 하지. 네, 6,500원 꼭 메모해 두시고요. 예, 그리고 위로 반등을 주게 되면은 예, 제가 늘 쉽게 말씀드리잖아요. 이평선의 하락 변곡점, 데드크로스 난 가격은 저항입니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예. 봐봐요.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500원, 8,000원 가격 사이에서는 윗골이 다르고 못 올라가죠? 예, 그 가격이 61선하고 21선 데드크로스의 61선 하락 변곡점 가격이에요. 예, 이 가격은 저항이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 주에 반등을 주게 되면 예. 어머니 매수하신 가격 위로 해가지고 예, 7,100원, 예, 7,200원, 예. 300원 이런 가격 구간에서는 일단 매도하세요. 예, 예, 그럴게요. 예, 네, 그렇게 정리하시는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저희 함께했던 이슈 토크 그리고 전략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조금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www.cntv.co.kr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많은 이야기 그리고 많은 영상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